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나고 35일 만에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에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 내각 총사퇴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뒤이어서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백불에서 권칠승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3자 회동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셋이 만나서 얘기해보자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좀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는 얘기를 제가 일부러 막 세게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뭐냐면 송영길 대표랑 저랑 만나서 잘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무조건 야당에 점수 따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민생 아젠다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는 걸 밝혀서 국민 지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 만나라는 압박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김기현 대표를 만난다고 했을 때 의제 설정을 저 같으면은 딱 그 세 가지를 갖고 하면 됩니다. 먼저 뭐냐면은 그 최상병 건 네. 거기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지고 여당과 정부가 탄압하는 것을 듣지 멈춰라. 네. 이 얘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즉각 멈춰라. 네. 김기현 대표가 그걸 논의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 경제 상황 관련해서 물가 관리하는 걸 해라. 이 세 개 들고 가가지고 김기현 대표 만나자 하잖아요. 네. 주제부터가 김기현 대표가 이길 수 없는 전장이에요. 네. 네. 이걸 해가 가지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제시했는데 김기현 대표 당연히 독자적인 판단할 수 없는 위치니까 셋 다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봐라 당신은 아무리 만나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끼고 당신 제끼고 대통령 보겠다. 이 순차적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좀 거부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해는 좀 안 갑니다. 하지만 이건 뭐 정치인 개개인의 스타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각 총사퇴 말고 먼저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바를 받고 만나서 의제를 분명히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의제들 최상병 사건 관련된 문제라든가 홍범도 장군 문제라든가 뭐 민생이야 뭐 별도로 놓고 두 가지 이슈만 가지고 얘기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당신은 그 실제 해결 능력이 없으므로 비키고 대통령하고 직접 만날 수밖에 없다. 뭐든 던져도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김기현 대표한테 네.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은 할 생각 없어 보이니까 나랑 당신이랑 야당 대표 여당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야 공통으로 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의 뭐 결의안을 낸다든지 뭐 뭘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김기현 대표 안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도 여야 협상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상대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걸 하게 만드는 게 협상의 묘일 텐데 이렇게 아이템이 많은데 이걸 버리고 간다? 저는 약간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3자 회동에 대해서 그 김기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받을까요? 안 받겠죠. 안 받겠죠. 그거를.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지금 판단을 뭐 제가 그 위치였다면 했을 판단과 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이준석 대표였다면?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김기현 대표 만나가지고 대신 조건이 있다. 생중계하자. 생중계. 저 송영길 대표랑 같이 그랬어요. 저 송영길 대표랑 그래서 100분 토론에서도 하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하고 저희가 3번 만났을걸요.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문제 얘기하고 저는 거기서 야당이 점수 잃어버릴 리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왜냐하면 여당 대표는 샌드백이거든요 원래. 그때도 송영길 대표님도 문재인 정부에서 송영길 대표님 하시는 거를 많이 막아세워가지고 자유롭지 않은 위치에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 100% 지원하자 이랬을 때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송 대표 때리거든요. 그런 거는 여당 대표가 오히려 묶인 상태에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 야당 대표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전술이 조금 부족했다? 뭐 미진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저라면 안 그럴 텐데 뭔가 자기 생각도 다른 게 있겠죠. 또 있으니까 뭐 다른 수를 봐야 되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평가하기는 어렵고 여하튼 3자 회동은 안 될 거다. 안 받죠. 안 받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안 받을 거 생각해서 던진 거긴 하지만은 그러면 어차피 안 받을 거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따고 갈 수 있는 점수가 있었다. 그 점수를 못 땄다. 자, 그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뭐 김대기 실장도 그렇고 민생 회복에 동참해 달라라고 하면서 약간 좀 로우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안 받으면 이재명 대표나 여야 간에 계속 또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럼 또 정쟁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또 플랜카드 걸고 다시 또 싸움 모드로 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국시가 이재명 죽이기였거든요. 국시? 네. 거의
당 전체가 이재명 예. 요구로 현수막도 도배하고 이렇게 했던 당이고 그렇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결국 야당 대표를 최장기간 안 만난다는 기록까지 세워가면서 본인들이 코피 40개국은 기네스북에 넣자 그러면서 야당 대표 최장기간 안 만난 거는 기네스북에 넣지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근데 이제 풀어내기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국민의힘의 내부 의원들 안에서 보면요, 네. 한 2년 동안 이거만 하다 보니까 딴 거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덜덜덜덜. 지금 방송 나온 사람들 보세요 보면은 김병민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네. 얘기할 때 보면은 뭐 누구 욕설 파문이 터진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이재명처럼 형수욕은 안 했잖아. 이게 그냥 평론의 방식이 돼 버렸어요. 자기들이. 그때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이렇게 녹취록 나오고 이랬을 때 보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이재명 대표처럼 뭐 욕설을 하진 않았잖아요. 이재명이라는 단어 세 글자 안 쓰고 평론도 안 되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저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관성이 아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도 지금 당에서 그러면은 맨날 당원들한테 할 말이 뭐인지 지금 관성에 따라 가지고 네. 자고 일어나면 늘상 하던 것처럼 이준석 때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이준석 때리기. 그걸 가운데 쪽에 있는 국민들 보면 얼마나 한심하다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관성이라는 게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고집도 있고 내가 틀렸으면 인정이 싫어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밖으로는 이재명 욕, 안으로는 유승민, 이준석 욕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하루가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밥에 김치찌개 한 그릇 먹어야지만이 밥 먹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네. 왠지 오늘 일어났는데 이준석, 유승민 욕 안 하고 이재명 욕 안 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뭔가 부족하게 느낀 삶. 이게 3년 된 삶입니다 지금.